예민수의 경제 토크 IM증권 이영훈 이사님 오셨는데요. 예. 주도주였었고 여전히 주도주로서 생각하고 있지만 고민이 많은 반도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이제 어떤 이 좋은 사이클로 들어왔잖아요. 네. 이게 하루 아침에 꺾일 일이 아닌데 미국 주가가 이제 AI에 대한 투자, 경기 침체 우려로 뭐 빅테크들이 꺾이니까 그냥 주가가 확 회전을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좀 어디서부터 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요? 일단 그 업체들을 놓고 보면은 네. 오늘도 기사가 났는데 하이닉스 SK 쪽에서 네. SK텔레콤 쪽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AI 쪽으로 해가지고는 SK그룹에서 86조 투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AI가 당장의 숫자로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전체 흐름을 바꿔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텍스트 위주였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그 AI가 형성이 되고 나면 이게 이미지, 영상, 동작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지나갈 건 아니다라는 게 있고 그건 외신에서도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이즈는 있는데 이게 사실 또 노이즈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미국 경제 자체를 놓고 보면은 사실 경기 부양을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지금 사실 연준하고 특히 재무부를 통해 가지고 단기채 발행을 통해 서 자꾸 이제 승수 효과를 내 가지고 네. 부양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를 좀 가속화시키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AI도 그렇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부과되는 회사들이 당장에 뭐 급하게 실적이 꺾인다든지 이럴 가능성보다는 적어도 26년까지는 계속해서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상승의 기울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은 그래도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그 안에서의 업황에 보면 어쨌든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면서 단가가 높이고 마진을 좋았던 게 이제 HBM이고, 근데 이제 HBM에서의 경쟁도 좀 세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전통 디램 쪽도 좋아지고 있다. 크게 한 두 가지 흐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커머디티 디램이라고 표현되는 레거시 제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최근에 지금 신규 투자 관련된 건 전부 HBM입니다. 그렇죠. 그 디램 쪽 라인 증설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웨이퍼 투입량도 지금 현재 HBM3 같은 경우는 8단이잖아요. 그걸 12단으로 이제 올리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예. 이런 이제 버전업이 되면 될수록 이제 이쪽 웨이퍼 투입량이 그쪽으로 더 많아지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수율이 지금 그 일반 레거시 제품처럼 나오지를 않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쇼티지 디램 그 기존 레거시 제품에 대한 그 투입되는 것도 그렇고 실제 생산되는 것도 그렇고 쇼티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다. 그래서 단가 올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15% DDR5를 이제 인상을 통보했고 삼성하고 마이크론도 따라가는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컨코를 보니까 일반 서버 수요 회복으로 해서 내년 서버 디램 수요가 20% 중반. 그다음에 미래 SS에서도 마찬가지로 25년 디램 수요가 23% 증가한다. 그런데 공급은 14% 증가하는 선.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다. 이 쇼티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트렌드포스에서도 25년 내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디램 수요가 공급을 13.5% 초과할 거다. 그러면 당연히 이 디램 가격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가게 될 거고 마진은 그만큼 커질 것이다. 그래서 캐파가 가장 큰 삼성전자는 잘해서라기보단 역시 이제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부각이 되는 그런 이제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 나온 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 한 장만 좀 그 이미지를 갖다가 카피 떠온 건데 보시면 여기도 메모리 사이클 여전히 진행 중 해가지고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이 이제 미국 서버 OEM 수요 증가, 서버 시장에서의 DDR5 디램 그 채택이 증가되면서 DDR5 그 스팟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한다. 그러면서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다 우상향하는 디램 가격 전망도 우상향하는. 근데 반면에 낸드 같은 경우는 이게 상향의 기울기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낸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풀캐파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조절이 조금 있는 것 같다. AI 중심 서버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AI 서버 중심으로 수요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지금 부분에 그런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것 예. 같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투자 규모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AI 서버 수요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일단 전망을 했고요. 여기 뭐 도표라든지 이런 것들 나와 있지만은 보시면 YOY로 AI 서버 증가율을 보시면 23년도에 38%, 그다음에 24년도가 40%대, 내년에도 38%.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 확인해서 과거와 같은 공급 우려가 없다라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이제 역시 이미지를 갖다 따왔는데요. 삼성전자는 하반기 HBM 투자 등 첨단 패키징 중심 증설을 나서고 있고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HBM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근데 이제 일반 레거시 제품하고 다른 거는 먼저 주문을 받은 상태에서 하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본 수요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다라는 걸 이제 놓고 봤을 때는 그 과거에 레거시 디램 그 재고 많아져 가지고 빠지고 이런 그림하고는 좀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여기서도 함정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AI 쪽에 HBM을 투자를 많이 했는데 HBM 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AI 가속기 수요가 지금처럼 계속 성장을 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정점에 이르러서 꺾이는 그림이 나오거나 좀 정체가 되는 그림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또는 HBM이 사용을 덜 해도 뭐 지금 보면은 그 짐 켈러였나요? 그 HBM 없이 네, 가속기 하는 거 네. 이런 제품들이 이제 확 커졌을 경우에는 또 반대로 또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그림이 나온다고 나오지 말란 법은 없지만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당장에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AI 시장이 개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온 디바이스 AI 쪽 시장의 확대를 이제 볼 수 있는데 당장에 이제 스마트폰하고 노트북, PC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게 있고 그 실제 PC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AI PC 쪽으로 해가지고 매출을 올 연말부터는 뭐 30%까지 전체 판매에 올리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탑재되는 디램이나 낸드의 용량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레거시 제품도 좋아지는 그림이 나온다. 거기에다가 자율주행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현재 테슬라가 얘기하고 있는 자율주행과 관련돼 가지고 실제로 그게 상용화가 되고 또는 발표가 나와 가지고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차에도 그 디램이나 또는 HBM이 탑재가 되면서 수요를 좀 견인해 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부터 너무 마냥 이렇게 긴장을 해 가지고 쳐다볼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이제 메모리 업계 예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업계가 그거를 맞춘 적이 또 돌아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야 어떤 게 전망? 그 수요와 공급과 관련해서 네. 공급과인 그 왜냐하면 당장에도 2018년도에 좋았을 때 된다 그렇죠. 해가지고 배팅했다가 잘 맞췄으면 과잉 투자 없고 예를 들면 과소 공급 없어야지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맞췄다라는 느낌은 아닌데 네. 일단은 HBM이 일반 디램보다는 이제 다이 사이즈가 2배 이상 크고 수율이 낮기 때문에 생산에 제약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이제 캐파 증설에 비해서 실제로 그래서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공급 과잉에 대한 노이즈가 좀 회피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I 시장에서 이제 이게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는 저전력, 고성능, 대용량, 특화 기능이 있는 그 각자 시스템에 최적화된 다양한 제품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될 경우에 이 메모리 생산 방식이 다품종 그러니까 그 소품종 다량 생산을 했던 기존의 레거시 제품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면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각종 데이터 센터용 서버, PC로 이게 이제 점점 그 AI 쪽이 탑재가 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첨단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등 다양한 메모리 쪽이 수요 증가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관련해서 그 SK 하이닉스 쪽 마케팅 팀장이 얘기를 한 거를 보면 여기도 지금 일단은 HBM은 1년 이상 고객 물량을 기반으로 투자를 결정한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투자해 놓고 마냥 기다리는 그런 패턴 과거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다양한 응용처에서 AI 기술이 적용되면 이 프로세싱인 메모리, PIM
요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말하자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그 가격 자체가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디램 시장도 그냥 먼저 만들어 놓고 사가는 어떤 그런 그림을 갖다가 지금 HBM이 좀 바꾸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림이 좀 바뀔 수도 있다. 네. 그런 맥락에선 나쁘지 않은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의 최근에 이제 산업이 아닌 주가의 변동성이 있었고, 그죠? 산업 측면에서 점검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포인트 전략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크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고요, 그죠? 종합 반도체 업체로서. 그 다음에 이제 HBM 계열이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같은. 그 다음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레거시야 이제 뭐 장비는 많이 못 들어가겠죠, 그죠? 캐파를 안 내리니까 대신 뭐 소재나 뭐 이런 쪽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기타가 있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온 디바이스나 CXL이나 뭐 클래식 기판, 그죠? 이런 그 반도체 내에서의 기업이죠, 결국 소섹터 기업별로 좀 가중을 주신다든지 전략을 잡아주시면. 일단 전 장비 투자 관련해 가지고는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과거처럼 그 폭발적인 어떤 그림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 레거시 같은 경우도 좋은데 문제는 이게 수요가 넘쳐가지고 공급이 쇼티지가 나는 게 아니라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지금 당장에 그렇다고 해서 삼성도 지금 그쪽으로 확 배팅을 못하는 이유가 HBM 쪽에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다음 파운드리 쪽 투자 역시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이 디램 쇼티지는 나오고 있지만 낸드에서 보시듯이 낸드가 여전히 가동률이 100%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땐 장비는 몇 개 업체들,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HBM 투자를 많이 한다 했을 때 거기와 관련돼 있는 회사 뭐 이런 쪽들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만, 저는 장비업체 쪽에서는 크게 베팅을 할 만한 데가 생각처럼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다음에 소재 쪽은 이제 그 소재도 살짝 딜레마는 있어요. 이게 이제 가동률이 정상화가 됐을 때 낸드 쪽이 그런다고 한다면은 이제 낸드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공급 물량 조절을 통해 가지고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림에서 뭐 있는 상황이라면 소재 업체도 생각보다 아주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소재도 약간 후행이잖아요. 후행으로 따라가는 집단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그 낸드만 정상화돼도 최근에 실적 나온 걸 보면 원익 QNC라든지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예. 그 시장 예상보다 잘 나왔고, 동진은 영업이익이 500억대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주가는 저러고 있지만 어찌 됐든 그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쪽이 정상화가 된다 그러면 포토레지스트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이익 강화되는 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익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는 하방 리스크는 저는 크다고 생각은 안 해요. 크지 않다. 네, 크지는 않다. 아래쪽으로. 그리고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빠져도 그 실적은 잘 나오는데 향후 성장률이 뭐 둔화가 됐는지 어떤 쇼크에서 많이 빠진다 해도 삼성전자는 그만큼 안 빠질 것 같다. 왜냐하면 기본 베이스가 어차피 AI 관련된 부분들의 그 실적 그 퍼포먼스는 유지가 된다고 본다고 하면은 그쪽과 관련해서 그 HBM을 놓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레거시 쪽에서 서포팅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안정성 측면에서는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삼성전자가 HBM3 퀄 테스트 통과를 하면 폭발할 것 같냐? 너무 많이 써먹어가지고 이제는 그 예전에 기대했던 거는 사실 한참 하이닉스 좋을 때만 해도 그것만 되면은 주가 금방 따라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처음에 뭐 그거 통과되면 뭐 주가 급등할 줄 알았는데 통과됐어 올랐다 떨어져. 왜? 아니 중국 거래. 그 다음에 통과됐어. 근데 8단인 것 같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치는 네. 너무 높일 필요는 없다. 근데 하방 리스크는 레거시가 잡아주고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유리기판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업체들 동향을 보면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양산을 하겠다고 한다는
SKC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내년인데 그거는 사실 뭐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걸 갖다가 단정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고. 지금 기대감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된다고 했을 때는 SKC 입장에서는 회사의 어떤 밸류가 바뀔 수도 있다 이거는. 근데 SKC에서도 얘기하는 게 수율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된다 해도. 그런데도 고마진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쪽 그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유리기판이 주는 효용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SKC는 사실 그 유리기판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동박 쪽이 좀 그렇죠. 어렵고 네. 그다음에 이제 회사가 이렇게 수익을 내는 그러니까 캐시카우가 되는 그 사업 부문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딜레마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점검을 해보신다 그러면 SKC 같은 경우는 좀 쌀 때 한번 사보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 D램에서 HBM이 사실 히트친 거잖아요. 네. 엔비디아발에서 좋은 의미의 사고 히트를 쳤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기판 쪽에서 사실은 그런 게 무르익으면서 또 유리기판을 사용했을 때 정말 미세 공정이라든지 확실한 수율이 있고 높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D램의 HBM처럼 기판 쪽에서 그죠? 유리기판이 또 좋은 의미의 어떤 좋은 의미의 사고 그죠? 네, 그렇죠. 이걸 해줄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네. 지금 가격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메리트는 있어 보이는데 이제 거기는 재무적인 측면은 좀 현금 흐름에 대한 거는 왜냐하면 기본 베이스에서 그러게요. 네. 돈을 좀 버는 네. 아이템이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은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판 업체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근데 많잖아요 기판 업체들 그죠? 그런데 지금 양산 가능한 데가 네. 사실 삼성 전기조차도 네. 유리기판 관련해 가지고는 언제 양산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기판만 놓고 투자하기는 네. 조금 부담스럽죠. 네. 예, 반도체 이야기, 반도체 사실은 이제 업황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가격만 보고 맞습니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죠? 네네. 네, 그 업황을 알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지금 같은 기회에서도 당장은 못 오르지만, 네. 예, 오늘 경제토크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영훈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